월드컵 우승팀도 한번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포르투갈. 일단 뭐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오케이. 생각하고요. 예, 최근에 그 경기 내용도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럼 빨대. 네. 예. 아, 저 어차피 저 이게 전문가분들 아 빨대가 아니라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빨대가 뭐 할 때. 그럼 빨대가 생각하는 그 네. 네 팀. 지난 월드컵이 이제 21번 열렸습니다. 유럽이 12번을 우승했고 남미 국가가 이제 9회를 우승했는데 네.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개최국과 경도가 일치하는 유사한 국가가 우승을 많이 했어요. 진짜야. 경도가 경도가 잠깐. 지구의 동서를 나누는 게 경도거든요. 아 동서를 나누는 게. 그렇지. 동서 이렇게.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위도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하. 맞나요? 위도 눈동자가 왜 흔들려요? 위도 얘기 나오는데. 잠깐만요. 경도 위도 맞습니까?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과학적으로. 예. 아 시간대 때문에 그런가 그럼? 그렇죠. 그렇죠. 자, 얘기를 해볼게요. 합리적인 U1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잉글랜드 우승했고, 그리고 98 프랑스 월드컵 때 프랑스 우승,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프랑스가 우승했어요. 경도가 같아. 유럽 국가 우승했고,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러면 이제 경도가 때 이거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아까 경도가 이거고 위도가 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죠. 네. 일단 예. 2000 저 여러분 저희 과학 채널은 뭐그 누구죠? 궤도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고품격 축구 채널입니다. 문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스페인이 우승을 했는데 남아공하고 스페인의 경도가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도와 개최국의 관계를 보니까 유럽 국가가 우승 확률이 높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근데- 시차가 유럽하고 이번에 카타르가 3시간 정도밖에 안 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유럽이 좀 더 유럽이다. 유리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아하.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 우승 후보로 좀 꼽았고, 잉글랜드,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잠깐만요. 잉글랜드, 독일. 독일, 네.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왜 들어갔어요? 시간이- 경도 그렇게 이게 하지만- 경도 아니 그러니까 내 팀을 이거 꼽으라니까. 빌드업이 이렇게 된다고? 우승 팀을 꼽자면 저는 잉글랜드 꼽았는데 야 내- 문올리야 문올리. 아니, 내 팀을 꼽으라 그러면 그래도 4강까지는 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정도 올라가겠다. 아니 이게 잉글랜드도 제일 멀고 그렇죠? 아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경도상. 예, 경도상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왜 그때는 브라질과 이 프랑스가 된 거며,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는 어떻게 독일이 우승했는가? 제가 아까 자리 바꿔달라 그랬잖아요. 자리 바꿔달라고 일부 그랬죠. 예외가 있습니다만 대회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확률이 높다. 경도와 자. 같은 개최국과. 경도라고 하는 거로만 가자면 어떤 게 있냐면 월드컵의 절반은 러시아가 우승해야 됩니다. 모든 경도에 다 걸려요. 워낙 넓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네, 넓으니까. 그리고 레드 형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잉글랜드 얘기했거든요. 지금 한 팀만 달라요. 네네. 이거 경도하고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한 팀만 꼽자면 유럽 국가에서 나올 건데 아하. 4강 정도는 아하, 브라질, 오케이. 아르헨티나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원래 평상시 이러진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는데 오늘 좀 이거 심하네. 상당한 과학적. 이러면 이제 어쨌든 한 팀으로 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이래도 돼요. 아까 4개 뭐 경도로 따졌잖아요. 네. 여기 외에서 우승을 아니 이 정도의 빌드업이면 막혀도 돼. 오케이. 갑자기 아르헨티나 보죠. 나 좋아. 그래서 아, 한 팀, 우승. 네. 어차피 저는 뭐 그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왜 자꾸 여기까지 많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2018 러시아 월드컵 4강, 그 다음에 네이션스 리그 3위, 그리고 지난 유로 대회 2위. 그럼 남은 게 뭐죠? 우승, 잉글랜드입니다. 4-3-2-1. 4-3-2-1이 4-3-2-1. 포메이션이 아니고요? 일로 간다? 우승할 때가 됐다. 미천이 너. 4-3-2. 이게 무슨 4-3-2-1. 아 근데 의외로 그 얘기 많이 나오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잉글랜드 쪽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면. 실제로. 잉글랜드 누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BBC에서 많이 합니까? 아니요, 뭐 그치. 그런 데서는 안 하죠? 예, 그렇죠. 예.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데. 더 써니나 이런 거겠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들어가면 야, 4-3-2-1이라는 게 웃기는데 웃겨요. 이제 잉글랜드가 어느 정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에 준하는 성적을 내고 있다가 중요하고 그 핵심에는 좀 신구의 조화가 이제 좀 자, 되고 시인의 있고. 대표적인 선수 누구죠?
신에 뭐 벨링엄도 있고, 아하. 뭐 라이스도 있고, 아하. 네, 그런 선수 있고, 그리고 뭐 해리케인 같은 경우 나이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올해 떴거든요. 아, 그럼요, 러시아도 그럼요. 나오고 뭐 유로 대도 나왔으니까 그런 조화가 좀 되고 있고 아하. 옛날에 비해서 잉글랜드가 옛날에는 그 명성이 너무 좋았죠. 램파드, 제라드 뭐 이런 선수들 있을 때보다는 지금 확실히 축구가 좀 이기는 축구 위주?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실리 축구. 그렇죠. 뭐 수비도 안 좋지만 물론 안 좋지만 그래도 유럽 예선 거치는 동안에는 실점이 많지 않아요 잉글랜드가. 거기에 대해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좋아, 이게 좋아, 좋아. 핵심이에요. 뭐든 다 이게 얘기하죠. 어차피. 잉글랜드 우승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 진짜 결정적인 거. 이건 진짜 경도입니다. 아니 경도는 무슨 유럽에서 말이에요? 우승해요 이번에. 저기 유럽에서 다른데 유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경도는 경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거의 걸친 거지 나라가 이렇게 둥글게 봤을 때. 둥글게 네, 맞지 봤을 때 않아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유럽이 나왔잖아요. 카타르에서. 저 혹시 아니 그 과학이라는 걸 안 배웠어요? 아니 더 가까운 아니, 국가들이 유럽이 더 시차가 없지 않아요? 카타르랑? 너 지구본 안 봤니? 아니 그 아니, 맞지 않아? 제 말 유럽이 더 막 없긴 한데 유럽에서 잉글랜드보다 더 가까운 데도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 프랑스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내 말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럽이 우승한다고 보고 유럽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도를 제외한 거 봤을 때는 잉글랜드가 이번에 우승할 것 같다. 어쨌건 근데 여기서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아 잠깐 네. 만 누가 월드컵 무슨 토론을 하는데 지구본 얘기 나오고. 발로 얘기합시다. 발로. 예, 일단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상당히 그러니까 뭐 실리적인 축구를 해가지고 재미를 봤던 게 사실이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그게 조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왜냐면 수비 쪽이 컨디션들이 너무나도 다 내려왔어요. 맥과이어도 그렇고 예. 아놀드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뭐 스톤스도 그렇고 워커도 부상 있고 뭐 그러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체하이로 강등이 됐습니다. 맞아요. 아하. 예. 자, 최근에 폼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에 대한 제 반론. 그래도 월드컵 때는 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얼마 남았다고? 아니 이게 희망이나 뭐 주술적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좀 논리적인 근거를 뭐 올라오지 않을까 이거 응원이잖아. 응원. 아니 그러니까 뭐 수비 쪽에 이제 부진도 물론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잉글랜드는 가장 그 월드컵에 나오는 나라 전 세계 중에서 풀백이 가장 좋고 기본적으로. 아 칸셀로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구나. 풀백이 근데 쓰는 선수는 결국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내보내지도 않고 있고 리스 제임스 부상 후 이번 월드컵에 못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 반론 어떻게 돼요? 도와드릴게요. 아, 네네. 개소리끼리 묶여야 되는데. 저도 잉글랜드 우승으로 뽑습니다. 네. 4-3-1. 일단 들어보죠. 예, 진작에 좀 들어보죠. 맥과이 최근 폼 낮아요. 예, 굉장히 안 좋고 맥과이어도 형 죄송한데 별로고. 우리 맥과이어라고 표현은 아니고 맥과이어잖아요. 맥과이어 누구예요? 맥과이어. 옛날 홈런 아, 형 영국 아니, 유학하잖아. 너 뭐라 그런다고? 맥과이어. 맥과이어. 아, 맥과이어. 아니, 맥과이어. 맥과이어. 원래 제리 맥과이어 야구 선수죠. 그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제리 맥가이어는 영화고요. 해리 그렇죠. 맥가이어. 탐 크루즈 영화 이제 제리 맥과이어. 아니 영화도 잘하세요 저분이. 선수들의 수비 폼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월드컵이라는 특수성으로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대한민국 지금 김민재 하나 믿고 8강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뭐 존 스톤스, 뭐 해리 맥과이어 있으면 우승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잉글랜드가 의외로 아까 말씀하신 그 신구, 뭐 구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신은 좋아요, 확실히. 신은 확실히 좋고, 지금까지 항상 잉글랜드가 자기 변명으로 내세웠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리그 시즌 일정이 너무 바빠. 너무 빡빡해가지고 애들이 다 퍼진 상태에서 나갔어, 월드컵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최소한 그런 단점은 없다, 지금. 불리한 점은. 예.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도 지금 최근에 메이저 대회도 성적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셔널 트레이닝 파크라고 이제 이 우리를 얘기하면 파주 같은 그 세인트 조지를 만든 지가 딱 10년이 됐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성적이 떨어질 때 국가 차원은 아니죠. 협회 차원에서 나서서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10년 혹은 12년쯤 뒤에 월드컵 우승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잉글랜드는 축구 강력하다. 솔직히 강력하지 않아.
뭐 엄청 잘해. 솔직히 잘 못해. 근데 얘네가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돈은 잘 써요. 근데 그 돈은 유소년 육성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지금 10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실이 나온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아하. 지금.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유럽에 유소년에 투자 안 한 나라는 어디 있죠? 의외로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 다들 클럽에다가 맡겨놓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차원에서. 예, 장기 비전을 갖고 가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프랑스하고 벨기에가 가장 대표적이죠. 굉장히 많죠. 예. 대표적인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형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잉글랜드 우승하겠다. 아니요, 우승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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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더, 나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둘이서 나가 술 드실래요? 근데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그 유스에 투자를 많이 해도 그만큼 결실이 그동안 안 났던 가장 큰 이유가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커져서 그렇다는 지적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예. 주요한 위치를 다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유소년들한테 기회가 가지 않는다. 근데 도리어 그런 상태에서 잉글랜드 선수들이 독일로 나가면서 분데스리가에서 조금 터져가지고 오는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예전 잉글랜드하고는 여기서 예전은 예전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그때와 지금 잉글랜드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예전에는 안 갔어요. 절대 안 나갔어요. 절대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이 현타를 맞고 아, 여기서 나가야지만 살 수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지금 나가서 몸값이 막 1억 유로, 1억 파운드 이상 가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변화들이 모여서 뭐 경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니 근데 경도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잉글랜드는 자국 월드컵 외에 우승한 적이 없다. 그게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거죠. 저는 반론으로. 잉글랜드는 감독 리스크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되게 결과주의적인 축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감독의 특징이 이제 우리의 친근한 감독을 생각해 보면 콘테나, 벤투나 이런 감독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확 와닿네. 내 전술에 딱 A 플랜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안 쓴다. 근데 선수의 폼이 안 좋아도 써요. 아. 근데 잉글랜드가 뭐 4위, 3위, 2위까지 할 때는 좋았습니다. 심지어 맥과이어 유로 때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폼이 내려왔는데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베나이트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쓰냐. 근데 베나이트가 맥과이어한테만 밀린 것도 아니고 토모리, 게히 막 이런 선수한테 다 밀려요. 왜 그러냐. 단단한 수비력을 갖추지 않은 선수 자기가 봤을 때 베나이트는 안 맞는다. 그래서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고집이 아주 강한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우승 못하겠는데. 아, 어렵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이죠 유로. 네. 그때 보면은 뭐 맥과이어가 제일 잘하긴 했지만 그때 수비 잘해서 이 친구가 칭찬받았기보다는 사실 이걸로 세트피스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잉글랜드가 거기까지 올라갔던 그 원동력이었거든요. 지금 부버지가 야, 뭐, 지금 부버지가 지금 그거 말하려고 지금. 네네네. 아니요, 그때는 수비도 잘했는데 메가이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뭐 그거보단 낫지만 어쨌든 그 상황 유로에서 결승에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세트피스였다고요, 이 친구들이. 네, 그렇죠. 세트피스에서 실리적으로 하면서 골을 골을 확실하게 막 뭐 이런 넣었어요. 느낌. 네. 네. 근데 그런 세트피스라는 거는 뭐 지금 뭐 사실 해리 맥과이어가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 공헌을 할 수 있다. 네, 저기 우리 뻥글랜드 얘기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사실 그렇게 아니 이게 경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잉글랜드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깊게 토론할 팀인가 좀 싶긴 해요. 좋은 팀이긴 한데. 전 세계에서 지금 잉글랜드 갖고 가장 긴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잉글랜드 빼고 잉글랜드 외 지역. 그렇지. 잉글랜드는 뭐 자기. 왜 지역에 그러니까 잉글랜드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가 유명하니까 알아 선수들을. 그렇죠. 아니까 되게 알면 얘들 잘해. 막 유명한 팀에 뛰어 이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게 너무 우리가 알려져서 더 실제보다 잘하는 느낌이 있어. 어쨌든 뭐 잉글랜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도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가 뽑는. 저는 그 이런 흐름이라면 뭘 자꾸 이거 바로 동화되네 우리 쪽에. 저는 우리 스타일이야. 위도로 가세요, 이번에.
위도도 그렇고 남미 팀이 저는 우승한다. 아, 남미가 남미 우승한다. 팀이. 남미가. 그러니까 축구계는 늘 이게 헤게모니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뭐 리그도 그렇고 이제 뭐 라리가가 쭉 잘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있죠, 거의 있죠. 2010년대 중후반에는 라리가 판이었잖아요. 뭐 레알 아니면 바르샤였고 이랬는데 이제 2020년대가 되면서 그래도 요 전후로는 조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하고 거의 대등하게. 근데 월드컵의 헤게모니가 그동안 너무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지금 최근 우승팀을 생각해 보면 2002 한일 월드컵 브라질 우승 이후에 죄다 유럽팀. 아, 그런가? 네,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계속 유럽팀만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많이 늙으셨죠. 네, 뭐 시간도 많이 바뀌고 세대도 많이 바뀌고. 차라리 경도가 낫잖아요. 헤게모니가 20년간 많이 늙으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미가 우승한다는 거는. 김나진 아나운서기 봤더니 그냥 짧게 끝낼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시네. 아 그리고 한일 월드컵이 아시아에서 브라질이 우승하지 않았어요. 아하. 예. 경도나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20년 만에 헤게모니가 바뀔 때가 왔다. 남미, 아르헨티나 아니면 브라질이 우승한다. 죄송한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메시가 우승하는 걸 보고 싶다. 아, 예. 여기 자꾸 이렇게 치지 마세요. 여기 방송 멋지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소리가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월드컵 아니, 결론이 약간 맞죠? 말씀하세요. 아니 길게 어깨 해가지고. 펴시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마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이건 하면 바람. 아, 네. 다음부터는 그냥 아르헨티나요 이렇게 하고 시작해 주세요. 아니 헤게모니가 변했다는 사실 설명해 드려야 돼. 변하고 있다. 저희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 여기 뭐 여기 말씀하실 게 기자님이. 예. 네. 아니 근데 원래 맞죠? 그게 아까 고개 끄덕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얘기하는 아니 거. 헤게모니보다도요. 예, 그냥 20년간 이제 그죠? 유럽이 우승했었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있으면 유럽이 우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 대륙에서 하면은 남미가 우승한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때 이제 뭐 브라질이 우승하고 거다가 이제 2014년 브라질 때 이제 독일이 우승한 거죠. 예. 아시아 대륙은 아직 안 깨졌어요. 아시아 대륙은 한 번밖에 없었죠. 남미 팀이 우승했잖아요. 한 번밖에 그러니까 없었네. 아직 안 깨졌잖아요. 한 번 가지고 이러는 거좀 죄송한데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금 MBC 저희 스튜디오를 시간제로 빌렸습니다. 저희 어. 시간이 가면 네, 나가야 돼요. 예. 아, 예. 뭐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저는 뭐 어쨌건 간에 갑자기 끼어드셔가지고 말렸어요. 말이. 아까 헤게모니. 예. 자, 아르헨티나에 대한 반론 없습니까? 없네요.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메시가 너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를 위한 전술, 메시를 위한 선수들이 다 구성돼 있어요 옆에. 아하. 그래서 메시 대신 수비해주고 메시 대신 뛰어나가고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메시의 컨디션 여부, 메시의 부상 여부, 요게 아주 큰 아킬레스건이죠. 한 번 메시가 뭐 부상을 당하고 안 좋으면?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르헨티나는 또 저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 우승을 할 때 코파에서 좋았던 선수들이 예를 들면 데파울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네. 친구들이 그때의 폼이 아닌 것도 있고. 그 살짝 그런 것도 로메로도 있죠. 지금 네. 살짝 부상. 그렇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격 같은 경우도 라우타로 같은 경우가 정점에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발라 같은 경우도 부상 여파들이 있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로 그런 변수만 없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요새 좀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부상이거나 이런 여파들이 살짝 좀 걸리는. 예. 뭐 근데 메시의 폼은 현재 월드컵을 맞춰서 올라가고 있어요. 메시는 최고죠. 지금 완전히 최근 폼이 괴물이에요. 자 메시가. 그러면 괴물과 같은 메시 혼자 폼으로도 우승시킬 수 있다? 그거는 뭐 쉽지는 않긴 하지만은 이건 김나진 아나운서 일단 뽑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진 운도 괜찮고 이 4강 브라질만 넘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논리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감성으로 메시 한번 우승하면 좋잖아요. 왜 절쳐요? 메시 우승컵 하는 거 제가 보고 오늘 싶잖아요. 양쪽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메시가 우승컵에 키스하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못 쫄아는 거야. 이거 반박해 보세요. 예. 요거 한번 반박해 보세요. 예? 이 얘기는 아르헨티나 우승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인가요? 반박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브라질이 가장 우승 가능성이 일단 바로 넘어간 거 그러면 브라질. 예. 브라질. 브라질이 뭐 포지션 전체적으로도 약점이 거의 없는 데다가요. 그리고 좀 이제 그 브라질 축구하면 치치 감독의 전술하면 조금 너무 밸런스 중심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브라질은 되게 화려한 선수들이지만 치치는 공수 밸런스. 예. 오케이.
근데 최근에 브라질 공격 자원들의 폼이 다 올라왔거든요. 제수도 올라오고 심지어 마르텔리 같은 선수들도 잘하다 보니까 거기다 비니시우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공격 카드들이 많아지면서 치치 감독이 최근 들어서는 4-2-3-1 포메이션을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이마르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한. 그러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전술들을 쓰고 있는 데다가 미드필더도 구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세미로하고 이제 프레드 같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파비뉴도 있고요.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기마랑이 쓰는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파케타는 조금 더 창의적인 패스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구성들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브라질이 전력만 놓고 보면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브라질이 멤버는 진짜 좋은 게 파비뉴나 김바라이스가 주전이 아니야. 백업이에요. 그렇죠. 야 이게 사실 좀 미친 팀이긴 하지. 근데 저기 우리 레디 형이 막 여기서 브라질 얘기하니까 막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네. 저도 사실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인정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인정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렸던 모든 월드컵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항상 모두가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승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나 최근 2002년 브라질 마지막으로 해서 5번 월드컵이 있었는데 매 대회 솔직히 저는 브라질이 다 우승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다 우승을 못 하더라고. 아르헨티나 2010년 남아공 때 멤버가 메시, 이과인, 테베스, 아구에로가 앞에서 설치던 때예요. 디마리아 있고. 8강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좀 징크스를 무시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런 거. 아니 아까 잉글랜드를 막 몰아붙이더니 갑자기 브라질은 징크스 때문에 떨어진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정신력, 투지, 동기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주갈못이라고. 갑자기 징크스를 꺼냈어요. 잠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팀, 개인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마라도나가 우승했던 그 멕시코 월드컵이 가장 상징적이에요. 개인이 엄청난 개인이 있는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최소한 2010년 이후에는 저는 사실 그런 시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딱 출전 명단을 보고 개인 보고 와, 얘 잘해. 이것만 갖고는 우승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페노가 아까 말씀하신 밸런스. 인정하잖아. 난 얄미워. 왜? 아니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에요. 네, 이런 사사로운 강청으로 휘둘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너 싫어. 인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밸런스. 그냥 너 싫어. 얄미운 좀 있어요. 어쨌든 그 팀 밸런스가 가장 완벽한 팀이니까 뭐 육각형, 오각형 하면은 그게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팀이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세상이 됐어요. 상대 분석 빅데이터 돌려서 하죠. 자기 분석 빅데이터 돌려서 하죠. 하니까 이제는 좀 팀이 진짜 하나로 제대로 된 팀이 나와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는 대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정말 이 구경하기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팀이고 매력적인 팀인데 과연 맨 위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약간 저는 브라질은 육각형에 가장 맞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요? 아니 선수단의 면면을 보더라도 지금 어쨌건 간에 센터백 라인도 지금 브라질 쪽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뭐 밀리탄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과거에 계속 그랬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너무 공격만 하긴 했었죠. 밸런스 생각 안 했죠. 예. 치아고 실바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그때 이러고. 그 네이마르 부상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했었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라질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좋다.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결정력. 두 결정력? 번째는 역습 당하기 좋은 풀백. 어허. 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브라질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력은 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두 가지. 그게 이제 코파 아메리카 할 때 나왔거든요. 계속 몰아붙였는데 득점은 못하고 아르헨티나에게. 그러다가 한 번 뺏겨서 역습당하고 측면에서 뚫려서 실점한. 그 1대0으로 이제 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브라질의 치명적인 단점, 결정력과 풀백의 좀 수비력이 약하다. 요 두 가지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치명적인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이 공격을 못 한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토너먼트 16강, 8강, 4강에서는 단판 승부인데 단판 승부에서 상대가 마음 먹고 딱 잠궈버려. 그렇죠. 그랬을 때 깨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쨌든 9번 같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깨면 좋은데 호나우두나 아드리아노 이후에 그런 이제 9번 맞아요. 스타일이 없는 게 그러면 이성 갖고 비벼야 되는데 못 비빌 때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마르한테 의존하는 게 상당히 컸었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네이마르가 중요 순간마다 부상을 당했었죠. 네이마르 그렇지. 시대 때. 순위가 한번 까인다든지. 근데 아. 지금은 어쨌건 네이마르 폼도 극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하고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거기다가 이제 비니시우스라는 보조자가 생기긴 했죠.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죠. 거기다 이제 마르티넬리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폼이 올라온 것들도 그렇고. 자 풀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풀백은 좀 약점은 맞습니다. 로얄로 바꾸면 어떨까요, 주자는? 아유, 절대 안 되죠. 그런가요? 예, 그건 망하죠. 조별리그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로얄이 경기를 망가뜨릴 수 아하. 있습니다. 브라질이 사실 우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만날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저기 부족한 결정력과 저기 역습당이신 풀백 정도의 공략하는 걸로. 예. 문제 있고 소름이 있는 게 브라질 그렇게 약점 역습- 나왔다. 브라질 자, 손님, 약점이- 브라질 약점 나왔다. 브라질 팀의 약한 가장 풀백? 상성상 좋은 팀이 이 월드컵 진출국 중에 한국입니다. 네? 뭐라고? 손흥민과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아 결정력과 이제 결정력과 그 역습할 때. 풀백이었어요. 자, 우리가 브라질하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얘기를 했나요? 아까 얘기- 그래서 우승팀이 어디야? 우승팀 아까 얘기 안 한 것 아, 같은데. 저는 패너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둘은 빨대하고 레디 형은 이제 잉글랜드. 네,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우리 부버지는 브라질. 뭐 어떨까요? 브라질처럼 됐네요. 얘기를. 브라질? 예. 브라질? 예. 자, 그 그다음에 우리 유럽이 우승할 것 같아. 아 일단 아르헨티나. 아니 왜냐면 그 레드 형님의 말이 굉장히 저는 예. 아, 혹시 미쳤어요? 아니 예. 아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시네요. 아, 저 형이 예. 여기 대. 근데 조금 레드 많이 팔았어. 형님이 얘기한 거는 위대한 개인이 우승을 시키기 아니 지금 그게 힘들다. 그 이야기가 예전 시대에는 진짜 그 전술보다 개인을 더 우선시하던 시대였는데 2014년 브라질 그 마라카나의 비극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 브라질이 무너졌던 게 아마 브라질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하던 나 우리 잘해 축구 덤벼봐 개인기로 다 뚫을 수 있어 이런 축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라고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18에도 또 실패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어떻게든 이게 익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남미가 우승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무슨 아르헨티나 오케이.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무슨 아니 저 남미 팀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 레드 형님의 그 아나운서님이라고 이야기가 해서 아나운서님이시니까 저는 이제 TV 봤을 때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르헨티나. 예. 뭐 아니 잠깐 솔깃했어요 진짜 레드 형님이 저- 전술 개인으로 축구하던 시간에 상대를 보면서 아나운서 꿈꿨다는 걸 포함했어요. 아, 저 이제 아르헨티나. 카타르 현지 가서 같이 중계를 해야 되거든요. 아, 오늘 상당히 좀 아르헨티나. 이게 험난한 여기 좀 느껴지는. 예. 그래서 어디라고요? 아르헨티나. 예,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사실 형은 어딘데? 어? 형은? 아, 저는 중립을 딱 지켜야죠. 저 진행자잖아요. 예, 저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아, 예. 그래? 근데 요런 거 아까 관련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 아리고사키 감독이 컴팩트 축구가 나오면서 그 좁은 공간을 개인이 뚫어가기가 점점 어려운 축구가 됐죠. 그래서 과거의 축구와 예전처럼 뭐 마라도나의 이런 장면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컴팩트하게 축구를 하니까. 요런 그 이유가 하나, 그래서 위대한 뭐 개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하나는 지금을 남미와 유럽으로 칼처럼 나눌 수 있을까? 옛날처럼 뭐 예를 들면 남미 이러면 개인기, 유럽 하면 파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미 선수들이 거의 다가 유럽에서 뛰어요. 전술적인 것도 비슷해 사실. 다 뭐 비슷한 축구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모르지. 근데 월드컵은 그 이번 그 챔피언스 리그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 경향성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좀 능동적인 축구라는 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야, 나오고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벤투 감독. 벤투 감독. 아니요, 벤투? 어쨌건 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조금 수비적인 축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그러니까 일단 벤투 마드리드도 감독도 굉장히 능동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능동적이죠. 예. 어허. 예,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한 어허. 능동적인 축구를 하시죠. 예. 예, 하시죠 갑자기. 벤투, 극동 찍으셨습니다. 하시죠. 예, 우리가 뭐 축구 감독 물론 뭐
나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나 뭐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극중 칭찬 안 쓰는데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전 사실 네덜란드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좀 네덜란드도 수비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거 추가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덜란드도 전 전력 괜찮을까 보는데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자 조금 좁혀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잉글랜드가 현재 제일 많아요. 네. 아까 아르헨티나라고 했네. 그쵸, 아르헨티나 둘, 브라질 하나, 잉글랜드 둘. 그럼 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가면은 아르헨티나 하나 돌겠습니까? 예. 브라질이 없습니까? 아니, 대진표상. 아니, 우리한테 제일 진다. 아, 우리한테. 아니 어쨌건 한 팀에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캐스팅 포트니까. 뭐 그렇게 2대2 대단한 니까. 저기 아 역할이 2대 2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예. 아, 잉글랜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아르헨티나. 근데 브라질 차라리 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래서 개판 만들어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브라질 탈락시켰던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이제 브라질을 우승하면서 탈락시켜버렸는데 그게 이제 16강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자 뭐 지난번에 한번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우리 대표팀의 최종 성적 예를 들어서 조별리그 탈락이라고 한다면 몇 네. 승 몇 무 몇 패 탈락 아, 뭐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뭐 난 16강 8강 4강 뭐 좋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패너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저요? 네. 저는 1승 1무 1패 1승 1무 1패를 일단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서 브라질만 안 만나면 8강도 볼 수 있다. 최대치 8강 최대치. 그러니까 아주 최대치를 보면 브라질만 안 만나면. 진짜. 왜냐면 브라질 안 만나면 카메룬, 세르비아, 스위스거든요. 아하. 비벼볼 수 있다. 요 정도는. 아하. 그래도. 네. 세르비아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브라질보다는 그래도 문턱이 낮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8강까지도 최대까지는 가볼 수 있다. 최대치 8강. 요거 이제 그 달순의 라이브에 최대의 그 이제 그 주술사가 있지 않습니까? 쪼우라고. 아, 네. 쪼우가 계속 8강으로 얘기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동급으로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최대면 최대. 오케이습니다. 현실은 이제 한 16강. 아하. 16강까지 어쨌든 8강까지 봤다, 최대. 우리 레디 형. 1승 2패. 아하. 아쉬운 탈락. 아쉬운 탈락. 1승 2패. 네. 1승의 재물은 누굽니까? 뭐 무조건 가나죠. 가나. 가나죠. 우리가 근데 너무 가나를 밟아. 아니, 근데- 대한민국 전부 다 가나를 밟아. 알제리가 그 분위기가 그랬어. 그러니까. 알제리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저 브라질 월드컵 그거 때.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고. 근데 비벼볼 때가 가나밖에 없어요. 아하. 그렇죠. 진짜 가나밖에 없어요. 이나키 윌리엄스 괜히 왔네요. 예. 대표팀 왔는데. 자, 가나 정도는 이기지만 하지만 탈락할 거다. 아니, 또 어쨌든 저는 그 제 초점은 최소한 우리가 1승을 하고 오는 팀이 되었다고 믿고 싶어요. 아하. 월드컵에서. 근데 사실 뭐 그 얘기는 저희가 한번 다루기도 했었지만 2002년 월드컵을 빼니까 우리가 원정에서 월드컵 그동안 도전했던 모든 걸 합쳐도 3승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컵의 도전 역사가 되게 험난했다. 예. 자,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는 저는 그 우루과이전을 지지 않으면 1승 2무. 1승 2무로 조 2위 포르투갈과 또 비긴다. 올라간다. 포르투갈에는 또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부여 없는 나라가 없긴 하지만 그리고 호날두의 폼과 그 동기부여를 생각하면 뭐 비길 수 있다. 우루과이만 비겨주면 1승 2무로 16강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대 16강. 네. 그 뒤로는 이제 우리 페노미너님하고 똑같아요. 브라질만 안 만나면 알았습니다. 최대 8강 간다. 네. 자, 김나진 아나운서 16강 좋습니다. 우리 낙감나 씨. 저는 이미 지난 방송에 한국이 16강을 못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바꿀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1승 1무 1패. 그렇게 하고도 떨어진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떨어지는 홀드실로 탈락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 살짝 걸치려고. 예. 승점 4점은 딴다. 예. 젖잘싸다. 예.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당신의 캐릭터가 바뀌진 가능성을 않아요. 알겠습니까, 낙감나 씨?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승 1무 1패로 빨대. 16강에 올라가는데 네. 브라질이 2위로 나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16강이 최대치 같습니다. 16강이 최대치다. 8강 가기는 어렵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별리그 탈락부터 8강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누가 맞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네, 저희가 우승팀하고 대한민국 최종 성적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제 김나진 아나운서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예. 어떠신지요?
그래도 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아하. 우리 고수님들 밑에서 아하. 다행히 그나마 좀 보조 맞출 정도는 됐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추임새를 그래도 적당한 타이밍에 좀 들어갈 때 짧게 됐다. 지내시네요. 아니 지금 마지막인데. 하지만 분량은 네. 챙긴 것 같다. 예. 근데 빨대는 우리 김나진 아나운서 선생님 보니까 광명교사 같은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한데 진짜로 저기 화면에 볼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뭐 나머지 셋은 뭐 많이 했으니까 인사 뭐 안 할게요. 네. 예. 저 계속 할게요, 저희. 예.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